자, 오늘 지금 충북 영동을 가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강연회를 하러 갑니다. 솔직히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수시기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가면 안 돼요. 되게 바빠요. 그러니까 저희 온 직원들이 다 바쁜데 지금 영동을 가면서 강연회 준비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솔직히 이제 지방을 저희가 활동하고 다니다 보면 확실히 약해요. 그러니까 입시 이런 생기부를 만들거나 이렇게 입시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수시를 저희가 준비하다 보면은 지방에 이렇게 강연회를 되도록 좀 많이 가고 싶은 이유가 좀 정보를 좀 많이 알려드려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오늘도 학원연합회 분들의 요청을 받고 지금 충북 명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서 열심히 한번 강연회를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대입 컨설팅 분석방송 컨쇼 대표 서영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컨설팅을 한 지는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컨설팅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7년 전인가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 입학사정관이라는 거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건 아닙니다. 입학사정관이라는 사람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분석하는 거지, 옛날 대학교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입학사정관은 어떤 거였냐면요, 우리 아이가 조금 공부를 못하더라도 어떠한 전공성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한 아이들을 뽑고자 만든 겁니다. 정말 좋은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뽑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카이스트의 공고 학생이 로봇을 잘 만들어서 입학했는데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학업을 쫓아가지 못하라는 거죠.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렇게 아이들을 입학사정관으로 뽑았더니 학업을 쫓아가지 못해서 자퇴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다 보강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데 나는 전공성을 키워서 대학교를 가야지 라는 쓸데없는 생각은 안 하셔야 됩니다. 지방의 가장 큰 문제점, 첫 번째, 정보가 부족하십니다. 이해합니다. 지금 저 같은 사람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있었어? 좀 있으면 더 깜짝깜짝 놀랄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네. 그것처럼 지방은 정보가 부족하고요. 두 번째, 잘못된 정보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입니다. 기본을 잘한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더 많은 걸 하셔야 돼요. 생기부 안에 우리 아이 이야기에 스토리도 들어가야 되고요. 인성도 좀 키워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인성이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인성이 좋은 겁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는 착해요. 그건 인성이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님 눈에만 착한 겁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은 우리 아이를 모르기 때문에 어필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을 생활기록부라는 곳 안에다가 다 넣어주셔야 돼요. 잘못된 준비를 하는 경우가 가장 첫 번째가 내신을 너무 맹신하세요. 내신 좋으면 좋은 대학 갑니다. 아닙니다. 갈 수는 있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우리 아이 어머님 1.1 문과로 말씀드릴게요. 1.34 만드신 다음에 저한테 오시면 한양대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신 서울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머님들 1.1, 1.4는 전교 완전 라인인 거 아시죠? 무조건 서울대, 연대고대 무조건 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양대가 눈에 안 들어오시겠죠. 이런 문제가 나중에 생기더라는 겁니다. 잘 모르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학교 수준이 낮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이 솔직히 잘 안 짜져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의 하나땡고, 일명 은행에서 운영하는 그 재벌, 일명 귀족 학교들. 그 학교는 서울대를 보통 20-30명을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낼까요? 뭐가 있겠죠. 뭔가 프로그램이 돼 있겠죠. 뭔가 아이를 어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나 봐요. 서울대가 좋아할 만한 뭔가가 있나 봅니다. 그것들이 학교의 차이예요, 어머님. 좀 이따 성적표를 2개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왜 내신 등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지. 어떻게 경희대학교가 5등급 애들이 들어갔지? 어떻게 중앙대가 4등급이 들어갔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그걸 숫자적인 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아마 조금 가실 겁니다. 자, 정시를 그리고 너무 무시하십니다. 정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수능이요, 어머님, 가장 보험이세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가 몇 학년이야? 1학년이야? 대학 어디 가고 싶어? 서울대요. 서울대? 듣고 싶었던 말이야. 서울대 가려면 전교 1등 찍어야 돼. 그치? 그잖아.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을 찍었다 할게.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솔직히 누가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서 답이 없습니다.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떨어집니다. 하나 떨어지면 폭망해서 다 떨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 절대 갑니다. 그런데 떨어졌대요. 그 정도로 답을 구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변수가 많습니다. 어떤 사정관이 어떤 교수가 우리 아이 시험지, 우리 아이 생기부를 분석할지도 모르고요. 우리 아이가 면접장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서울대 가서 면접 보는데 교수님은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고 울면 완전 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답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가야, 너는 어디부터 넣어야 되겠니?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6장의 카드 어디부터 넣으실래요? 그게 정시입니다. 정시나 교과 전형은 정량화된 점수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부터 넣어야 될지에 대한 기준선을 좀 던져줍니다. 우리 아이가 백분위가 97 정도 나온다면 이과면은 건대 그냥 갑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간다고. 그러면 건대는 간대니까 그 위부터 넣으시면 되겠네요. 뭐 중앙대, 경희대부터 넣지 뭐. 이런 기준선을 뭘로 잡으시냐면 교과 전형 아니면 바로 정시인 겁니다,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6학종을 썼는데 다 떨어지면 뭘로 대학 보내시게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걷다가 정시는 고3 때 하지 뭐. 그러지 마십시오. 학교는 정시를 준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학교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은 나아가야 될 길이 있으세요. 계획이 있고 그게 바쁘세요. 걷다가 3학년 담임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인 이 생기부도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복습할 시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챙겨줄 수가 없어요. 잘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뭘 못하는지 찾아서 모의고사, 나는 학교는 1등급인데 왜 모의고사는 3등급이 나올까 분석해봐야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가 튼튼하시면요 걱정이 별로 없어집니다. 에휴, 학점 떨어져도 뭐 나 뭐 3개 틀리니까 서울대 가지 뭐. 얼마나 기뻐. 그렇지 아가야? 네가 서울대 가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야. 수능 다 맞춰오면 돼. 그리고 나한테 오면 의대 보내줄게. 자 보세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신만을 너무 하나님처럼 맹목적으로 생각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신만으로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4대 요소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교는 학업 역량이라는 거와 전공 적합성, 인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이 4가지를 보는데요. 학업 역량이라는 건 첫 번째는 뭐 수상에서도 보고요. 일단 우리 아이의 성적 이런 것들도 다 봅니다. 또한 전공 적합성은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 같은 거를 통해서 되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세 번째, 인성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봉사활동, 우리 아이 장활동 있잖아요. 이 장 말고요. 뭐 반장, 부반장 이런 장활동들. 또한 우리 아이가 지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조화롭게 종합적으로 돼야지 좋은 대학을 가신다라고 보시면 학업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내신이 뭐가 어때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버님들 그런 거 많이 말씀하십니다.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들 대학 가실 때 저도 그걸로 안 갔는데 학력고사 세대 분들은요 한 장 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위부터 자기가 넣을 수 있는 거를 숫자적으로 하나하나 찍으면서 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가 줄을 섰는데 지금은 대학교를 6장의 카드를 주다 보니까 서울대 아이가 어디까지 바치냐면 조금 서울대 꼴리는 아이가 한양대 성균관 바칩니다. 그러면 서울대 연대고대 떨어진 아이가 성균관을 갔어요. 고민하겠죠. 재수할까? 어떡하지? 오리엔테이션 갔다 와서 생각하지. 갔습니다. 막 대학교 갔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 나 재수 안 해. 완전 좋아. 오리엔테이션 완전 오로지 토하는 날인데 완전 좋아. 이러고 안 갑니다. 그러면 서울대 아이 수준이 어디까지 내려온 거냐면 성균관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아이들이 위부터 차고 내려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대학 레벨은 다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교를 일렬로 세우시면 안 되고요. 하나의 굽라인으로 보시면 되며 중경외시 문과로 치면요 정말 똑같은 학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방송 보고 우리 중앙대가 그래도 어떻게 시립대랑 비교해? 짜증나 이러겠지만 아이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간 아이들을 분석해보면 정말 차이가요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대학교 정시로 가실 때 나중에 점수 분석해 보십시오. 경희대학교는요 생활과학계 빼놓고 문과는요 점수 다 똑같습니다. 왜? 3장의 카드를 줬거든요. 이것처럼 여러 장의 카드를 주다 보니까 대학 레벨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건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지역 학교 반 1등 아이가 간다라는 보장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반에서 1등이에요. 당연히 서성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생기부를 보면 생기부는 3등급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교는 뽑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를.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요소에 1구는 보통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가 완전 이거 일반고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이진 않아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완전 1등급 초반 아이들이 보통 만들어지는데 생기부가 보통 1등급 수준이어야지 갈 수 있는 학교라고 말씀드리고요. 보통 2군의 성균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는 2공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1등급 초중반인데 생기부 수준이 1등급에 해당해야 되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아이들이랑 제가 봤을 땐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솔직히. 세 번째 3구는 이대, 경희대, 외대, 건대, 시립대, 동대인데요. 보시면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초반 라인까지 잡힙니다. 중앙대도 포함되겠네요. 중앙대가 빠졌네요. 그런데 외대는 문과입니다. 이과는 아시다시피 용인가 계세요. 경희대 이과는요. 웬만한 좋은 과들은 다 저쪽 국제캠 수원 쪽으로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경희대랑 외대는 문과 라인으로 잡아드린 거예요. 또한 동대, 건대, 시립대는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초반인데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면 홍대, 숭실대, 숙명여대 얘네들은 몇 등급이 갈까요? 2등급, 3등급 애들이 갑니다. 국민대, 광운대학교 몇 등급이 갈까요? 2, 3등급 애들이 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 등급이 뭐냐는 거예요. 저거는요, 저 정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생기부라는 게 만들어져요. 솔직히 학교 선생님들 인간입니다. 저 바닥치는 놈을 챙겨줄 수는 없어요. 위에 애들 챙기기도 바쁘시거든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라인으로 생기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를 잘 따지셔야 돼요. 성적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거기 보시면 성적표가 있는데 자, 성적표 보시면요.
국어가 91점, 수학이 74점이요. 공부를, 수학을 못하네요. 영어 사회는 1등급이고요. 과학기술은 2등급, 3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적표를 받았을 때 우리 아이는 어떤 학과를 집어넣으면 유리할까요? 라고 분석을 하면 첫 번째, 이 아이는 누가 봐도 문과입니다. 수학을 못하는데 이과를 집어넣는 게 생각보다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 영어나 사회나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 점수대가 좀 있는 걸로 봐서 너는 어문계열 괜찮겠다. 아니면 사회 점수를 보고 사회과학계열 괜찮겠다. 대신 너는 경상계는 안 돼. 너 수학 못하잖아. 문과 경상계, 일명 경영경제는요. 수학을 못하는 아이를 뽑겠습니까? 들어오면 수학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상계를 집어넣는 아이들은 수학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일명 수포자들 가기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적표를 봤을 때 전공학업은 어문이나 사회과학으로 우리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요 2등급, 3등급 1, 2, 3이니까 1등급 대 후반 아이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성적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어가 83점이고요. 수학이 67점, 심화영어가 93점, 사회문화 91, 생명과학 89, 중국어가 98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걸 하나 보실 수 있는 게 옆에 등급 보겠습니다. 어머님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 5, 4, 3,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93점이 5등급일까요? 특목고라서 그렇습니다. 너무 다 잘하나 봐요, 아이들이. 1등급이 안 나오네요. 나올 수가 없죠. 왜? 편차 옆에 보시면 10.5, 9.3 이게 뭐냐면요. 평균점의 아이들 뭉쳐져 있는 편차입니다. 대학교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전형은 이거 갖고 뽑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아무 대학도 못 갑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이거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어머님들. 원점수와 편차를 다 계산해서 학생의 성적 추이를 분석해줘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합격하면 4.4등급 아이가 합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대학교에서 말하는 합격 등급 2등급이에요, 3등급이에요, 4등급이에요. 학생부 종합은요,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학교 수준을 체크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편차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또한 이 두 학생 원점수 평균 점수 똑같은 아이입니다. 등급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아이도 수학 되게 못하네요. 어머님, 외고 아이들이 이런 거 많이 나타납니다, 요즘. 외고 아이들이 수학을 좀 못해요. 대신 어문계열로 집어넣기에는 충분히 성적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랬을 때 이 아이와 앞에 있는 아이가 만일 영어 영문과에서 붙었다라면 성적 추이 분석상 누가 더 유리할지 대학교는 계산하기 시작할 겁니다. 일반고라고 무조건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그 외의 활동들을 특목고와 일반고가 풀어헤치기 시작하면 잽도 안 되게 특목고가 이깁니다. 그래서 특목고 아이들이 더 잘 합격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합니다. 이 지역에서 특목고 너무 치켜 세우는 거 아닌가, 어머님들? 그러면 특목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특목고는 활동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들은 활동사항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의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많이 늘려봐야 특목고 반도 안 되십니다. 수행평가를 보통 포땡 자사고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1년에 수행평가만 60개 정도가 떨어집니다, 아이들한테. 걔네들은 그거 하다가 죽어요. 걔네들의 인생은 노트북 아니면 공부하고 있어요. 수행평가 아니라 노트북을 그렇게 끼고 삽니다. 걔네들을 양쪽으로 이길 수는 없으십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아이 이야기를 잘 형성하십시오. 학교 프로그램 안에서.
만일 영땡고 나온 아이가 되게 화려한 걸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심할 거라고. 네가 이거 어떻게 했는데. 야,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한 학생이 들어왔는데 얘 대단하다고. 왜요? 내가 지금 연구하는 걸 얘가 하고 있어. 그런데 얘는 답을 구했대. 난 아직 연구 중인데. 얘 뭐지? 걷다가 이거 연구하려면 장비가 1억짜리가 필요한데 아빠가 2건인가 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안 뽑겠죠. 그렇게 의심될 만한 화려한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걸 시키십시오. 학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선생님들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것들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학교 안에 프로그램들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 잘 짜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신 등급 낮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성적표 분석하실 때 내신 등급보단 원점수 중심으로 편차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이따가 끄고 영땡고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거는 학년별 그러면 준비사항에 대해서 어머님들 이거 하려고 왔습니다. 방송도 여기부터 나갈 거예요 아마. 다 편집하고. 이거 1학년 어머님들 계시고 2학년 어머님들 계시고 3학년 어머님들 계시고 지금 학원 선생님들 계시는데 각자 역할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셔야 될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학원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가 뭘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아가들은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고요. 엄마는 안 하면 욕하고 도와줄 거 도와주시면 됩니다. 1학년은요. 1학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예비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학년이 되면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뭔가를 막 천재성을 갖고 뭘 한다?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학교에서 그거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1학년의 키워드는 배움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양성이죠. 여러 개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1학년 때 우리 아이가 너 이제 서울대 의대 갈 거잖아. 그러면 너 이제 걷다 뭐라고 써? 의사! 안 됩니다. 그러다가 성적 내려가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우리 아이의 키워드 두 가지, 배움과 다양성입니다. 이걸 생기부에다가 어떻게 넣을지를 지금부터 잘 계획을 짜시는 겁니다. 또한 1학년 학부모님들,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1학년 학생들 데려다가 꼭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너 나중에 뭐 먹고 살 거야? 너 무슨 학과 갈 거야? 라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학과를. 너 나중에 뭐 먹고 살래? 야, 너 직업이 뭐야? 왜 그러냐면 어머님, 저 컨설턴트입니다. 근데 제가 입시 컨설턴트 학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과를 나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컨설턴트라는 건 사회학과 나오셔도 되고요. 철학과 나오셔도 됩니다. 그것처럼 학과를 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십시오. 보통 없는데요.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새끼는 생각이 없어 하지 마시고요. 정보를 주십시오. 이런 직업이 있대. 저런 직업이 있대.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그러시죠. 야, 의사가 최고야. 그러지 마시고요. 엄마, 나 피 보면은 진짜 쓰러질 것 같아. 어려서 그래. 괜찮아.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너가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으면 직업에 대한 정보 같은 걸 주는 거죠. 아직 우리 아이들 잘 모릅니다. 몰라서 그래요. 엄마, 난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 이 새끼 너 나 그럴 줄 알았어. PC방 가더니. 엄마, 나 그래서 전공적 합성 때문에 PC방을 진짜 열심히 다녔던 거야. 이제 이해 가지? 죽여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뭘 하고 싶은지를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주시고 그거에 맞는 장래희망과 그거에 맞는 활동들이 시작되는데요. 1학년은 전공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2학년 때 뭐 하시려고요? 벌써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좋아. 너 문과적인 것도 해보고 이과적인 것도 해봐. 뭐 생명 동아리 들어가서 오케이 해봐. 이것저것 책 그래 여러 가지 읽어봐. 읽다 보면은 생기겠죠. 엄마 나 이게 좀 좋은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그걸로 가자. 이게 1학년 활동의 핵심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우리 아이가 원래 1학년부터 생명 동아리를 그러니까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어해요. 오케이 그러면 네가 그런 활동 해봐. 근데 갑자기 애가 그래요. 엄마 난 생명이 아니었어. 오케이 바꿔. 바꿀 만한 이유가 뚜렷하다면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무엇인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공성은 장래희망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거에서 많이 봅니다. 대학교가. 전공적 합성을 많이 보는 것이 동아리와 진로인데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 아이의 꿈은 일단 이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경험해보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동아리를 일단 들어갔네요. 이게 하나의 라인이겠죠. 그래야지 저는요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어서요 생물 동아리를 찾아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선배들과 이런 활동 저런 활동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배움을 나타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 아이가요 1학년인데 벌써부터 뭔가를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말도 안 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분석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치 스토리를 짜십시오. 너 동아리는 어떤 라인으로 갈래? 최소한의 거시적인 전체는 짜놓으셔야 됩니다. 엄마 나는 CA 동아리는 생명 과학 동아리로 가고 싶어. 오케이. 그렇게 전체를 좀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전체를 봐놔야지 자율 동아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또 정할 수가 있거든요. 자율 동아리는 두 개입니다. 더 많은 활동 하시겠습니까? CA 동아리 보조 역할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짰고 3년치에 우리 아이의 스토리보드를 형성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더 구체적인 것들을 끼워 맞추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1학년 아이가 해야 되는 거고요. 봉사도 똑같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아버님, 우리 아이들이 봉사라는 걸 합니다. 20시간이 의무입니다. 왜 봉사를 의무로 시켰을까요? 강제입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대학이 싫어한대요. 왜 시켰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 이유에 답을 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기부에 써줘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버님, 아드님이시잖아요? 자, 대학교, 서울대학교나 모든 대학교에서 우리 아이 봉사활동이나 시간 이런 거 절대로 대학교 평가 기준에 없답니다. 보내시겠습니까? 그래서 강제로 시키는 겁니다. 안 하거든요. 죽어도. 너무 안 하시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렇게 쌩을 까세요. 그러니까 강제로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가 이제 강제로 가기 시작했어. 아씨 짜증나. 학원 가야 되는데 하고 어디 갔냐면 장애인 센터를 갔어. 그래서 장애인들을 이렇게 뭐 실체험 이뤄주고 설거지 해주고 하다 보니까 와 장애인이 생각보다 되게 차별받고 있고 또한 장애인들의 문제점이 많다는 걸 네가 인지를 했어. 와 이것 봐라. 와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제도 쓰레기인데? 하고 그거에 대해서 네가 막 연구를 시작해. 그러더니 정말로 이제 장애인을 가가지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네가 솔선수범으로 막 해. 그러더니 3학년 때는 보건복지부에다 막 탄원서를 보내 네가. 그러면 우리 아가의 봉사는 되게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인성이 발전된 겁니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강제로 시켰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 아이가 교육 멘토를 갔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합니다. 봉사에서 전공성 너무 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학교 봉사 인성 채점이에요. 전공 채점란 없습니다, 어머님. 인성은 인성답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봉사. 우리 아이는 교육학과를 갈 거기 때문에 넌 무조건 교육 멘토야.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다문화센터에 가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교육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짰어요. 라고 하면 괜찮겠네요.
그렇게 전공을 찾는 건 괜찮지만 일부러 어떻게든 맞추려고 제가 제일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국문과가 문해창작과 가는 애들이 도서관 가가지고 책을 막 꽂고 있습니다. 이게 왜 봉사냐고요. 저는 책을 겁나 잘 꽂는 걸 배워왔죠. 이거를 대학교에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봉사는 봉사답게 하십시오. 이 지역에 요양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센터도 좀 있어요. 거기에 가십시오. 그래서 뭔가 배우고 느끼게끔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그런 걸 느꼈다면 그거를 제발 봉사란이라는 데다 쓰십시오. 여기 2학년, 3학년 부모님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서 생기부에 봉사란에 뭐 써져 있는지 보십시오. 장단컨대 비어 있으실 겁니다. 안 써주세요, 학교에서. 말하셔야지 써주십니다. 그런데 보통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자소서 3번에다가 봉사를 많이 씁니다. 왜 그러시냐고요. 봉사란이 있는데 걷다 쓰시면 될걸. 자소서에다 쓸 거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필할 자리도 부족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봉사란만 잘 채우셔도 인성에 대해서 우리 아이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학업 계획인데요. 첫 번째는 부족한 학업을 파악하시는데요. 이 부족한 학업이 뭐냐면요. 우리 아이 중3 체크해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가 진짜 다 잘할까요? 우리 아이가 비문학 잘하는 거 혹시 비문학 체크해 보셨습니까? 국어 비문학 못하면 3년 내내 못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수학을 못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 잘한다는 건 저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 문법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독해하기 시작하더니 문장 구조를 나눠서 영어 단어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짜맞출 수는 없습니다. 보통 지금 시점이 되면 내가 여기 지금 학원 선생님들 와 계셔서 제가 말을 되게 조심히 하는데 지금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정말 저를 믿으세요. 선행이라는 거 나가십니다. 이제 선행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제시하는데 저는 아무리 계신다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행은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저는 한정돼 있다고 봐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머님, 선행 시켜보셨죠? 왜 시키십니까? 잘 시키려고. 그죠? 그런데 선행 시켰더니 막 성적이 확 올라가던가?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안 올라갈까요? 그렇게 시켜냈는데. 선행을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습니다. 할 게 없나 보죠. 뒤에 게 할 거 없으니까 앞에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 뒤에 게 안 돼 있으면 학원에다가 요청하십시오. 뒤에 것 좀 봐달라고. 그러면 학원에서 설마 안 돼요. 선행해야죠. 안 그럽니다. 뒤에 프로그램을 짜주시겠죠. 그렇게 그룹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영동 어머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학원 선생님들, 지금 영동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과탐학원이 없습니다. 자연계는요, 제일 중요한 과목이요. 정시 보실 때요. 수학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랑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냐면 영어요. 그 다음이요. 국어요. 그 다음 과탐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학 다음에 과탐입니다. 그리고 국어고요. 영어는 이제 거의 비중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 과탐학원 차리자 그래. 왜 그러냐면 지금 과탐이 되게 많이 부족합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과탐학원을 차릴까? 라고도 한번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과탐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에 대한 부족한 학업을 빨리 찾아보세요. 그거 어디에서 찾으시면 편하냐면요. 우리 아이 3월 모평 봤습니다. 그거 중학교 거 보신 거예요. 거기 빵꾸난 거 다 보이실 겁니다. 어머, 우리 아이는 역시 함수가 바보였어. 그러면 함수 언제 하시려고요? 그걸 시키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 프로그램대로. 그리고 전공 학업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가 진로를 정했다라면 그 진로 학교에서 원하는 전공, 좋아하는 과목들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하나의 예를 들면 어문계열 가는 아이가 국어랑 영어랑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또 못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쌩까시는 제2외 국어. 그것도 할 줄 알아야겠죠. 경상계 가는 애가 수포자가 경상계를 가겠대요. 선생님 저는 수학은 못하지만 경영이 꿈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들어가서 배우는 걸 생각해야죠.
이것처럼 전공마다 그 학과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학과 먼저 챙기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못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를 공대를 보낼 겁니다. 생명공학과를 보낸다고 할게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과목은 수학입니다. 두 번째가 어머님 뭘 것 같으십니까? 생명공학과 가니까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리입니다. 공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생명, 영어 이렇게 나가겠죠. 왜 그러냐면 공대의 기본은 수리적 능력입니다. 그게 갖춰져 있어야지 학과를 쫓아올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깔려 있어요. 지금 여기 친한 학부모님 한 번 자녀를 대학을 작년에 보냈는데 그 친구가 저희 사무실에 한 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와 선생님 저 요즘 기백 배워요. 고등학교 거. 왜? 그게 안 되거든요 지금 애들이. 그러니까 대학교도 그거부터 가르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건대 모든 지금 상위권 학교들은 안 그런데요. 중위권 학교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못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전공 뭔지 아십니까? 정하셨다라면 어머님들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십시오. 학과 소개해 보시면요. 우리 학교에서 뭐 가르칩니다가 나옵니다. 그게 우리 아이 전공 과목이에요, 어머님. 그거부터 챙기시면 됩니다. 그다음 다양성과 계기를 마련하시는 게 1학년이었다면 2학년은요.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어머님 우리 아이들 3학년 때 할 거 없습니다. 솔직히 3학년 때 공부하기 바빠 죽는 애들이에요. 2학년 때 웬만한 게 다 만들어지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전공성도 강해져야 되고요. 학업에 대한 성적도 어느 정도 항상 시키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게 2학년이에요. 2학년이 제일 중요합니다. 3학년은 전문성과 마무리만 하기 때문에 2학년이 중요한데 자 2학년 보시면요. 자 이런 거죠. 만약 우리 아이가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은 아이가 어떠한 2학년 때 R&E 논문,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R&E라고는 못하고요. 학교에서는 연구보고서, 활동보고서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꿉니다. 학술보고서. 만약 학술보고서를 할 건데 DNA와 유전에 대한 학술보고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친구한테 물어봐요. 저희가 이제 주제 같은 거 짤 때 그러면 뭘 물어보냐면 너 그거 왜 하는데?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냥 뭐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모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아이의 활동의 시작은요 경험입니다. 보통 사회과학을 가르칠 때요 모든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의 실험의 시작은 뭐냐면 다 경험이에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더니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알게 되고 그 문제점을 시작하는 게 논문인 겁니다. 그러면 네가 DNA와 유전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걸 왜 지금 해? 그런데 봤더니 1학년 때 자연 생태계에 대한 친환경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게 보였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줘야 되냐면 친환경 보고서 만들라고. 1학년 때 네가 이런 걸 했으면 당연히 관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걷다가 학교에서 그렇게 써주십니다. 우리 아이는 친환경 활동을 통해 관심 분야를 더 높이고 이거를 뭐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음.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런 걸 배웠다라는 건 2학년 때 그거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죠. 그래야지 1학년 활동과 2학년 활동이 연결이 되겠네요. 이런 걸 우리 아이만의 스토리 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2학년 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던져주는 활동은 던져주는 활동이고요. 나 개인만의 이야기는 잘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가 잘 조화롭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핵심 전공으로서 동아리 및 진로활동 이런 라인을 구축하는 건 1학년 활동과의 연관성을 찾고요. 또한 3학년 때 그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살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두 번째는 반장입니다. 반장이나 동아리 부장을 하는데요. 보통 반장이나 동아리 부장 같은 경우 써진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학교에서는 반장이나 동아리 부장은 되게 간단하게 써주십니다. 우리 아이는 쓰레기를 잘 주워요. 선생님을 참 잘 도와주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랍니다. 이렇게 쓰시면은요 대학교에서는 평가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반장은 다 성실하고 배려심이 강합니다.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다 그렇게 써주시거든요.
그러면 반장 왜 하냐는 거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저 끝에 있는 여자 학생 두 분아 반장이니? 반장이 뭔지 아니? 그치? 반장 해보고 싶니? 별로 안 땡겨, 그치? 그러면 반장이 뭐 하는 거게? 아니? 알까? 과연? 여기 선생님이 계시는데 반장은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런데 선생님의 끈앞풀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심부름꾼이 아니라고요. 학생들이 뽑아준 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생님한테 계기라고 뽑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반장의 가장 큰 역할은 리더입니다. 선생님보다 우리 반장이 높지 않아요. 그죠? 근데 리더십을 키우려면 도대체 어디서 키우라는 겁니까? 학생들인 겁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선생님한테 개길 때 개길 줄도 알고요. 선생님의 의견을 학생들한테 조율하면서 나눠줄 줄도 알아요. 그게 반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갖고 우리 아이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뭔가를 했다라면 그걸 생기부에다 쓰시라고요. 그래야지 옆 친구 반장과 다른 우리 아이 반장이 됩니다. 장활동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리더십을 본다라고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보냐고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기부에 리더십이라고 썼다고 그 아이가 리더십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전국에 도대체 리더십이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많다라는 겁니까? 대학교는 그렇게 분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더십이 있었으면 어떤 과정과 어떤 활동이 있었겠죠. 그걸 쓰십시오. 그러면 시키십시오. 우리 학생 여러분들아, 하라고 좀. 그렇다고 또 선생님한테 개기지 말고 선생님 나와봐요. 이러지 말고 학생들의 의견은 어떻게 모을 거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겠네요. 우리 아이만의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좋은 반장의 역할이 될 수 있고요. 동아리 부장 마찬가지인 겁니다. 동아리가 어떠한 행사를 하거나 어떠한 활동을 할 때 먼저 나서서 그거에 대한 조율과 계획과 기획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장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기부에다 쓰지 못하실 거면 반장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면 공부하는데 지장 많습니다. 그거 쓸 거면 하십시오. 근데 굳이 뭐 그거 안 써준다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반장을 자소서에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흔한 활동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봉사 스토리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봉사의 인이 돼야 됩니다. 1학년 때 경험해봤더니 여기 문제점 많아. 두 번째,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할지. 저희가 교재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 교재입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특강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봉사활동에 보시면 봉사활동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한 아이가 복지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친구들과 상의하고 복지관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보청기, 그러니까 우리 차상위 계층 할머니들 보청기 복지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연구하고 그거를 조사해서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홍보 캠페인을 해갖고 그러니까 모금을 해가지고 그거를 전달했대요. 학생이 한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 봤을 때 와, 얘는 진짜 그런 거를 느끼고 활동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네. 이렇게 발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봉사 스토리를 짜시고요. 그리고 학업 계획에서는요, 정량화된 내신을 좀 계산은 해 보셔야 됩니다. 학교 수준을 일단 봐야 되고요. 두 번째, 교과 전형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계획 좀 세워야 됩니다. 만일 우리 학교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정량화된 내신을 던져준다라면 내신을 조금씩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라는 걸 가지고 보험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학종을 마음 편히 지를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량화된 계산 및 전공 학업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에 관련된 학업부터 또 체크를 하셔서 우리 아이 성적이 오르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를 말씀드리면 성적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인간적인데요. 밥 먹으면 그렇게 잘 자고요. 되게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회했냐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무슨 노력을 했냐고요.
어떻게 올렸냐고요? 어떤 노력의 결과입니까? 이런 것만 있다라면 성적 한번 잠깐 내려갔다고 대학교에서 어머 얘는 별로네 버리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걸 성적 추이 계산 같은 걸 통해서 그래프로 다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무너졌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다시 치켜 세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학년은 전공성 라인을 구축하고 이제 3학년과 연결할 거를 이제 생각해야겠네요. 자, 3학년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3학년은요, 활동할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학교가 생기부를 분석하다가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네? 덮을까요? 안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3학년 활동도 필요한데요, 많게 못하는 것 뿐입니다. 왜 그러면 3학년은 학업이 일단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많을 수는 없겠죠. 대신 뭔가 활동에 마무리는 있어야 되는 게 3학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전공성을 높이거나 전문성을 높이거나 뭔가 마무리되는 스토리는 만드시라고. 대학교 나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대학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4학년 때 논문 쓰는 거. 저는 논문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교육제도는 너무 싫어라고 맨날 한탄하면서 소주 먹고 교수님한테 개기고 막 이랬었는데 4학년에 왜 논문 쓰는지 아십니까?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3학년 아이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보고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관심이 있었던 분야라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1학년 때 생명에 대해서 뭔가 배우고 2학년 때 DNA나 유전에 대해서 뭘 했다라면 3학년 때 그거와 관련된 전문적인 보고서 정도 하나 정도는 담임선생님한테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그럽니다. 야, 이거 나 못 받아줘. 넣을 데 없어. 진로 선생님 찾아가십시오. 진로 시간에 넣으면 되시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진로쌤이 야, 난 너 싫어. 동아리 선생님 찾아가십시오. 동아리 선생님이 안 계세요? 생명과학 선생님 찾아가셔서 세부 능력이라도 놓으십시오. 글씨만 넣어주시면 자기소개서로 빼면 되시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넣으세요, 제발. 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에다가 넣을 건지 계획을 세우시는 게 바로 3학년입니다. 3학년은 1학년, 2학년 활동을 다 분석하셔야 됩니다. 지금 컨설팅을 되게 많이 신청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생기부 작성 기간이세요. 몰랐는데, 그죠? 여기도 지금이더라고요. 원래 방학 동안에 하는데 좀 빨리빨리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해주는 건 뭐냐면 1학년, 2학년 활동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3학년 때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왜? 갑자기 3학년인데 무엇인가 생뚱맞는 걸 할 수는 없습니다. 1, 2학년 동안 경험을 쌓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3학년 때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라인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1학년, 2학년 활동을 통해서 3학년, 3년짜리 프로젝트를 가지고 보통 논문을 많이 쓰십니다. 근데 논문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 그러니까 연구보고서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학술보고서. 이런 것들을 라인을 짜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3학년의 첫 번째 할 일이 있어요. 뭔가 마무리는 지셔야죠. 두 번째는 뭐냐면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 전공에 대한 라인이 여태까지 계속 짜졌을 겁니다. 그죠? 1학년 때 어떤 활동했을 거고 2학년 때 확 튀어났으면 3학년 때 마무리는 하셔야죠. 그런데 동아리를 자꾸 없애십니다. 학교에서.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1학년 때 A 동아리, 2학년 때 A 동아리인데 3학년 때는 갑자기 동아리가 A가 사라져요. 야, 됐어. 우리는 동아리 담임 동아리야. 그러면 되게 암울해지시겠죠. 그런데 잘 생각하시면 담임 동아리라도 연관시키려고 노력하시면 다 연관시키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자율동아리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3학년 때 자꾸 우리 아이들 바쁘다고 자율동아리 안 하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생기부에 우리 활동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없애지 마십시오. 자율동아리 하셔야죠. 어차피 안 하실 거면서. 그잖아요. 우리 보통 자율동아리 만들어 놓고 잘 못합니다. 바쁘셔갖고. 그런데 공간은 확보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자율동아리도 전공과 관련된 걸로 하나 정도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다 활용됩니다. 자율동아리 선생님한테 가서 쭈쭈바 하나 사드리면서 부탁하면 돼요. 까드리면서 저 보고서 하나만 낼게요. 쌩 안 까십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얼마나 챙기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봉사는 이제 후배랑 하셔야죠. 그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대학 가셔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후배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활동했는데 그 뜻을 후배들과 함께 해야죠. 얘들아, 일단은 꼬실 때는 시간 정말 많이 줘. 가자 하고 데려가서 뭔가 시키면 됩니다. 그걸 봉사란에다가 쓰시면 되겠네요. 나는 후배들과 어떤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 후배들을 내가 잘 아는 장애인 센터에 데려가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후배들이 각자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지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 상담을 통해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맞는 봉사활동으로 다시 전환시켜줬습니다 라고 쓰면 좋아하시겠네요. 대학교가. 그죠? 얼마나 많이 써봤으면 지금 이렇게 술술술술 말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대학교는 뭘 평가하냐면 첫 번째, 봉사활동에 대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것도 보지만 후배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보는 겁니다. 어머님, 요즘 대학교에서 진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따입니다. 대학교에 왕따 없으실 것 같죠? 많습니다. 특히 상위대학교는요, 개인주의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 그냥 단적인 걸로요, 보편성과 일반성은 못 시키겠지만 어머님들 요즘 대학생들 데모하는 거 보셨습니까?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첫 번째 선배랑도 잘 지내지만 후배랑도 잘 지내야겠네요. 이거 잠재 역량을 대학교에다 어필할 때 이런 걸로 어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전문적인 전공 서적이 좀 필요합니다. 독서인데요. 그러면 독서는 뭘 할 거냐는 거죠. 좀 이따가 독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카메라 끄고 말씀드릴 건데, 독서 뭐 하시겠습니까? 아까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학교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좋은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독서는 늘리는 게 아닙니다. 좁혀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 책 읽을 시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동아리 활동이 됐건 어떠한 진로 활동이 됐건 우리 아이가 뭔가 배운 거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독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사회문화를 배웠는데 기능론 갈등론에 막스라는 사람이 나왔다면 내가 진짜 막스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그 책을 찾아봤겠네요. 이런 책들의 연관성과 1학년, 2학년, 3학년 활동들을 하다가 R&E를 그러니까 보고서를 만들 때 그거에 참고되는 독서들이 있겠네요. 그런 것들을 찾으셔서 공통이나 과목별로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뚱맞게 또 새로운 독서가 아닌 우리 아이가 잘 아는 것을 더 발전시키고 전문적인 걸로 가라는 거죠. 또한 책의 제목이 조금 수준이 있어야겠죠. 흥부와 놀부 이런 걸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솔직히 좀 키워가는 게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게 효율적인지. 그래서 3학년은 전공에 대한 전문성과 마무리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각자 하셔야 될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을 만드시면 정말 좋은 생활기록부의 기준성과 제일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만의 생기부를 만드십시오.